외출할 때 라면 먹어요. 골라 먹는 재미가 최고예요. 그냥 끓여도 맛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요리를 하면서 또 먹는 것도 재밌고. 저희는 문경에서 왔어요. 저 서울 영등포구에서 이거 먹으러 여기까지 왔어요. 다양한 라면을 좀 어떤 식으로 요리해서 먹나 이런 것도 좀 구경하고 새로운 라면의 맛을 좀 느껴보러 그렇게 오게 됐습니다. You know I still love you, baby. And you'll never change. 우리 구미시는 우리나라 전 국민이 소비하고 있는 라면의 32%를 생산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장점을 활용해서 갓 튀긴 라면을 가지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축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SNS 올리면 저 갓튀긴 라면 준다고 해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저는 갓 튀긴 라면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숙성돼도 맛있을 것 같아요. 갓 튀긴 라면이라서 바삭하고 고소하고 아주 담백할 것 같습니다. 라면의 유통기한은 6개월입니다. 6개월 안에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갓 튀긴 라면이 가장 좋은 이유는 저희 라면을 제조하는 공장이 구미에 있습니다. 구미에서 바로 다른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가장 맛있습니다. 갓 튀긴 라면 정말 맛있어요. 갓 튀긴 라면이라 그런지 면이 매우 꼬들꼬들하고요. 조금 더 생생한 느낌이라 해야 될까? 국물이 너무 얼큰하고 시원해서 좋아요. 그리고 추운 날씨에 먹으니까 너무 따뜻해서 좋아요. 아니 지금 어떤 라면 드시려고 이렇게 줄 서 계세요? 저 홍게라면 먹으려고요. 여기 육전이랑 표고버섯 얼러간 그 대표라면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2개 정도는 먹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홍게라면 하고 있고요. 속초에서 그날 당일 배송해오는 홍게로 맛있게 끓이고 있어요. 컵라면 볶음밥이라는 메뉴를 판매하는데요. 컵라면이 부쳐가지고 물이랑 볶아서 밥이랑 기름이랑 같이 볶는 요리인데 불향이랑 파맛이 많이 나가지고 손님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이 홍게라면이랑 투움밥 파스타 두 가지 먹어봤는데 홍게라면이 진짜 맛있어요. 바닷가 앞에서 먹는 맛이 느껴져가지고.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많이 먹어보고 싶어요. 오늘 목표는 한 10가지 먹고 가는 게 목표인데 하여튼 배가 터지도록 열심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라면 무료 여기서 드세요. 안녕하세요. 日本でもとても人気のあるチャーシュー、メンマ、それから天かすを入れたあっさりしたスープ、韓国の人がお好きなちょっと辛い一味っていう唐辛子を入れて召し上がっていただいています。제가 우육면 먹고 있는데요. 약간 맵고 약간 감칠맛이 있어서 더 맛있어요. 한국 라면하고 해외 라면하고 비교할 수 있어가지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떨리기도 하면서 기대가 됩니다. 네, 항정이 라면을 준비했는데 라면이랑 항정살이랑 잘 어울려서 먹어보고 맛있어가지고 준비하게 됐어요. 승리는 우리 거다. 화이팅! 신 화이팅! 나만의 인생 라면 요리 경연대회 시작하십시오. 오늘의 심사 기준은요, 이제 퓨전 요리로 라면을 만들고 건강한 요리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음식을 먹으면서 더 건강해질 수 있는데 점수를 많이 줄 예정입니다. 괜찮을까? 무슨 소리를 생각해 보는데 그래도 항정살 라면이 가장 맛있어 보여서 1등 할 것 같습니다. 파스타 라면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철학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아마 우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배영팀 라면 축하합니다. 김민종팀 축하합니다. 라면을 만들어주셨다. 김민종님께서 여기 대상을 차지하셨습니다. 대상을 타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제가 만든 건강 몸보신 매콤 라면이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 저도 몰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많은 류의 라면들을 많이 개발해 보겠습니다. 평소에 라면 너무 좋아하는데요. 접해보지 못했던 라면들을 먹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굉장히 라면의 신세계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 또 오고 싶어요. 지구를 구하기 위해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펼칩니다. 인류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특급 미션에 도전하는 전남 발명특공대. 저렇게 해가지고 다 한 번에 끝낸다고? 오케이. D가 회오리. 그 다음 뭐지? 그 다음 태양열. 전남의 발명 인재들이 빛나는 아이디어로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곳. 전남 창의도전 페스티벌. 현장으로 가봅니다. 페스티벌 일주일 전, 전남 화순의 발명교육센터에서 참가자들의 본선 준비가 한창입니다. 3명이서 5명씩 팀을 이뤄 미션을 완수해야 하는데요. 즉석 미션 공개하겠습니다. 밀고 빠지기를 넣으시오. 자, 시작하겠습니다. 롤링볼 장치를 이용해 지구를 위협하는 이상기후 현상과 자연재해를 표현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성장 동력을
창의적으로 제작해야 합니다. 너무 약한데 문제가 이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진짜 심사위원회 볼 때 실패하면 안 되는데. 됐네. 오케이 하자 해보자. 아니 너무 속도가 느리잖아 도겸아. 이거 봐. 이렇게 돼야 돼 도겸아. 이래야 안 되잖아. 잘 된다. 제한된 시간 안에 미션을 완수하려면 무엇보다 팀원들과의 호흡이 중요합니다. 이제 한 개 나한테 줘. 하나, 둘, 셋. 아니 그냥 튀어 올랐어. 아니 너무 세 이건. 잠깐 두 개만 해보자. 우지야 난 그동안 풍력을 만들게. 풍력 발전. 오케이. 난 벽을 치고 있어. 이것도 가져가. 또 그냥 방법을 찾은 것 같아. 이렇게 해놓으면 돼. 이렇게 사이에 이걸 껴놓으면 한번 봐봐. 됐다. 처음에는 되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지 싶었는데 점점 해보고 시행착오 겪다가 잘 되는 걸 보니 너무 뿌듯하고 좋아해요.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 그 자체로도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일단은 여기에 십자가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풍력 발전기를 이용해서 풍력 발전기를 모티브로. 그게 신재생 에너지인가요? 네. 네. 여기 지구라고 적어놔서 이게 지구를 상징하는 물건이 10cm 이상 떠올랐는 거 이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좀 작긴 한데 이게 싱크홀을 연상하면서 만든 물건이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키우는 것이 이번 페스티벌의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 지구온난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 요것처럼 저는 이제 지구온난화 안 일어나게 열심히 하려고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다. 수학 같은 것도 막 엄청 어려워 보이는 문제 막혔다가 풀면 되게 뭔가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것처럼 약간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은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문제 해결을 한다는 점이 제일 재밌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기본적인 것들은 알려주긴 했지만 핵심 아이디어들은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우리 발명센터, 학교, 그리고 가정에서 배웠던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이용하니까 그런 창의적인 구조물들이 완성이 되는데,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통찰력 그리고 종합적 사고력들이 길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남 무안의 발명교육센터도 참가자들의 준비로 분주한데요. 지금은 답을 찾는 능력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는 파이프관으로 이어서 할 수 있어? 여기 해가지고 6번을 모여가지고 맨 마지막에 하자. 나 어디 뚫었지? 여기 할핀 있어. 나뭇가지. 할핀 이미 가져왔어. 왜 안 뚫리지? 볼펜 이거 뚫렸다. 여기 아래에도 박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 팔이 2m가 아닌 이상 안 닿아 이거. 아니야 나 이거 다 할 것 같아. 너는 가속도가 너무 붙여가지고 가속도를 줄이는 것보다는 길을 확실히 더 만드는 데 시간이 끌겠죠?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곳곳에서 마주하게 될 크고 작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더 집중해야 하는데요. 덕분에 학생들은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는 법을 배워갑니다. 최대한 그래도 실패하지는 않고 저희는 완성하는 걸 목표로 하기로 해서 완성만 하면 되게 기쁠 것 같아요. 대회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혹시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충분히 잘 즐기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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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8번째 전남 창의도전 페스티벌이 열리는 날. 지구를 지키기 위한 열정과 창의력으로 똘똘 뭉친 67개 팀, 300여 명의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야말로 축제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살짝 긴장되긴 했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한 게 전부 다. 많이 긴장되진 않고 이제 좋은 성과가 있길만 바라고 있어요. 자,
2023 전남 창의도전 페스티벌 출발! 이제 실전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단 2시간. 그 안에 5가지 구조물을 만들어 지구와 인류를 지키기 위한 미래의 청사진을 담아내는 미션을 수행해야 합니다. 출발장 지리가 기억자를 새기는 거예요. 세면을 사용할 거죠. 그동안의 고민과 노력을 모두 쏟아붓는 참가자들. 비록 시간과 재료는 제한돼 있지만 참가자들의 상상력과 창의력만큼은 무한하게 펼쳐집니다. 처음에는 약간 걱정됐었는데 막상 하니까 연습이랑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서 여유롭게 할 것 같아요. 먼저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미션을 다 하고 안 되는 미션도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한 것 같아요. 오랜 시간 함께 지구의 문제를 고민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고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해온 참가자들.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전남 창의도전 페스티벌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모두 끝나자 곧바로 현장 심사가 진행됩니다. 난이도 높은 미션이었지만 참가자들의 실력 또한 어느 때보다 수준급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야, 우리 폭스에도 내거 산사태도 됐어. 됐어? 됐어. 잘했어. 드디어 결과 발표의 시간. 경쟁보다 협동과 창의력에 더 큰 의미를 두는 페스티벌의 취지에 걸맞게 시상은 순위를 매기지 않는 기관장 표창으로 이뤄졌습니다. 매년마다 미션이 바뀌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렵지만 그게 롤링볼만의 장점이어서 재밌어서 계속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협동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년에도 다시 도전해서 열심히 해볼 거예요. 새로운 꿈이 자랍니다.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과학의 즐거움이 커집니다. 창의력으로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지혜를 배우는 축제. 전남 창의도전 페스티벌이 우리 친구들의 소중한 꿈을 응원합니다. 이런 데도 다 보고 어디 있는 거니 너? 보가 부르면 나오나요? 아니 제가 횡성군 청일면에 복을 찾으러 왔는데 진짜 복이 어디 있어요 여기? 복을 어떻게 찾아요 진짜? 아이고 아니 여기 벌초 오신 거예요? 여기 낫을 들고 계시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복을 찾으러 왔는데 아니 뭐 낫도 드시고 지금 벌초 하시는 거 아니죠? 예, 저희 신대리에서 생산하는 복조리를 만드는 신우대를 채취하러 왔습니다. 복조리? 요즘은 흔히 들을 수도 만들지도 않는다는 복조리. 이곳에 가면 복을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횡성군 청일면 신대리 마을로 복을 담으러 떠나보실까요? 초겨울 이맘때 푸릇푸릇한 풀을 베고 있는 신다리 마을 주민들. 이 풀을 잘 베야 복도 잘 담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름도 다양한 신우대는 7월 이후 베기 시작해 겨울이 오기 전까지 베어 말리면 복 찾기는 끝. 복 찾았다. 본격적으로 복으로 변신하는 현장 앞으로 고고싱. 마을 주민들과 함께 도착한 이곳은 180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인 태기산 마을. 어르신들 손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산에서 배운 신우대를 4등분으로 나누면 부드러워서 쉽게 복조리를 만드는데 수월하다고 합니다. 이 일을 얼마나 하셨는지 칼날이 움푹 패였을 정도였습니다. 쓱쓱 보기엔 쉽게
너무도 쉽게 하시길래 저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겠다 싶어 집어 들어봤는데 어머나 글쎄 칼날이 꿈쩍도 하지 않지 뭐예요. 어머니 손이 안 들어가요. 에이 어머니 이게 날이 별로인 것 같아요. 칼을 막 머리 감아. 네. 어디 보자. 신우대에 칼날이 들어가긴 했지만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저만 그런가 슬쩍 옆을 보니 귀농하신 심재미 씨에게도 신우대 4등분 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4등분한 신우대를 1시간 반 정도 물에 불려 부드럽게 휘어지게 만들면 본격적인 복조리 만들기가 시작되는데요. 점점 희미해져가는 옛 기억들 사이에서도 복조리 만드는 것만큼은 손이 먼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줄과 날줄을 엮어 만드는 건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배웠는데요.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요 마디인데 요렇게 눌러 요렇게. 이제 요 위에다가 감는다고 생각하고 한 바퀴를 돌려봐요. 요거. 여기 이렇게 둘이 같이요? 아니, 요 하나만. 요것만요? 요거 하나만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서 당겨봐요. 내려. 알려주실 게 많죠? 이게 원래 지금 안 된다 생각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보기엔 복조리 모양이 단순해 보이지만 만들 때는 양손, 양발을 모두 사용해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초집중 작업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어머니 옥자 씨와 아들 완수 씨. 어릴 적 엄마를 도와 복조리를 만들던 아들의 모습이 지금도 아른거린다고 하는데요. 이제 저녁으로 동생들은 나이 거리니까 조금 해고 자고 내가 이제 더 하면은 야는 항상 같이 더 해고 자고 이랬어요. 그래 많이 도와줬지요. 이렇듯 신대리 마을은 농한기가 되면 집집마다 복조리를 만드느라 바쁜 겨울을 보냈습니다. 유일봉 임복선 부부 어르신은 횡성군 노인 솜씨 자랑 대회는 물론 강원도 솜씨 자랑 대회까지 나가 수공예 부문에서 상을 받은 복조리 장인으로 통한다는데요. 어머니 복조리 또 우리 막 벽에도 걸어놓고 그랬는데. 벽에 걸어놓는 데는 얼마 안 되지 뭐. 그냥 팔아서 쌀만 잃어 먹고 애들 가르치고 먹고 살고. 집집마다 복이 담기길 바라는 마음에 만든 복조리. 하지만 신대리 마을에서 복조리는 어려운 시절을 견디게 해준 삶의 도구였습니다. 그렇게 멀리 주는 게 아니고 요 밑에를 내려주고 이렇게 휘둘러야 뜨는 쌀을 이렇게 건지는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복조리로 쌀을 이는 풍경조차 사라진 지 오래. 옛날에 이렇게도 하고요. 국수도 삶으면 건져야 되고 좁쌀이고 수수쌀이고 다 돌밭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걸로 이렇게 해야 먹고 살았어요. 이제는 옛 추억이 되어버린 복조리. 마을 주민들조차 더 이상 복조리를 만들지 않게 됐다는데요. 권순화 이장이 외지에서 직장 생활을 은퇴하고 고향 마을로 돌아오면서 체험 프로그램으로 그 명맥을 유지 중이라고 합니다. 저희 마을이 복조리 사업을 예전에 한 30-40년 전에는 정말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한 30년 지나면서부터 그 복조리 생산이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장이 되면서 복조리 만들기를 명맥을 잇기 위하여서 한 3년 전서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태계산 마을 체험 휴양 마을입니다. 그래서 체험객들을 상대로 해서 복조리를 만들어서 명맥을 이어가면서 체험객들에게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동안 누구라 할 것 없이 이웃들의 복을 담아 행복을 빌어주었던 어르신들. 과연 신대리 마을 어르신들이 받고 싶은 복은 뭘까요? 내가 잘 사는 거는 내가 혼자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 아들, 딸, 집사람 이게 복이지, 행복이지. 아이고 복 받아라. 네, 고맙습니다. 농사가 이게 정부에서 좀 이 공석값도 좀 잘 좀 조정해서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딸, 손주 모두들 다 복 많이 받아라. 혼자 살다 보니 우리 큰아드님이 엄마 혼자 산다 그렇게 들어와서 같이 사니 행복하고. 복 받으세요. 횡성군 청일면 신대리 주민이 복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아. 그 옛날 복조리에 담겨있던 마음처럼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 틈만 나면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 바빴던 어린 시절, 놀이기구를 차지하려고 줄을 서기도 했는데요. 썰렁한 운동장, 빈 책상이 허전해 보입니다. 학교가 사라진다? 위협감을 많이 느꼈어요. 내가 근무한 당시. 또 학교는 이 지역의 공동체의 중심이 돼 모태가 되는 곳이에요. 겨울이 점점 깊어갈수록 주변은 차분해지고 쓸쓸한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이른 아침부터 산책에 나섰습니다. 예, 저는 2019년도에 목행초등학교 교장으로 퇴임을 했습니다. 전원 생활을 하며 시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낭만이 가득한 허이행 선생님은 교직에 있을 때부터 오랜 시간 시집을 낸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퇴직한 이후에는 작업실이자 또 다른 집인 감호제에서 교직 생활을 비롯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시쓰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네, 집 이름은 감호제인데 감자는 느낄 감자, 오자는 깨달을 오자. 자연과 교감하며 자신을 깨닫는 집이다. 자신을 성찰하는 집이다. 이런 뜻으로 감호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친구들이 감호제에 찾아왔습니다. 자주 찾아오는지 익숙한 듯 곳곳을 살펴보는데요. 이 나무에 유독 애정이 느껴지네요. 나무를 친구들이 이렇게 심어주고 잔디도 다 심어줬어 이렇게. 에휴, 친구가 열심히 하니까 다 도와주고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그래서 이렇게 애정 어린 눈으로 봤군요. 하나의 형상이 되기까지 억겁 시간을 견디며 기다렸을 텐데 그 인연이 내게 닿을 줄이야. 수석 한 점 허의행. 여기는 감성을 느끼기에도 좋고 주변에 또 그 여우섬이 있어서 일하고 제가 좋아하는 나무를 가꾸고 꽃을 가꾸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알아보고 연구하고 또 그 특성을 시르다가 쓰고 이러는 게 아주 느낌을 하기 아주 좋아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끼는 이야기와 작은 시골 마을에서 경험한 무가적 분위기가 가득 담긴 시집에는 서정적인 허이행 선생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때가 되면 철새를 감상할 수 있는 멋진 강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윤슬에 시 한 줄이 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월악산 영봉이 내려다 보이는 이곳은 애정을 갖고 근무한 여러 학교 중 한 곳인 제천의 한송초중학교입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가 한 곳에 있는 특별한 학교로 퇴직 이후 모처럼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허이행 선생님 말고 다른 두 분이 학교에 찾아왔는데요. 이곳에서 이들은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영신이 고생하셨어. 건강하시죠? 이게 얼마나 오랜만이야. 한 15년 된 것 같아요. 건강하시는 경우 보기 좋습니다. 허이행 선생님과 14년 전 이곳에서 함께 근무하던 이명주 선생님과 김석호 선생님. 그 당시 누구보다 제자 사랑, 학교 사랑에 몸바친 분인데요. 오늘 오랜만에 학교에서 다시 뭉쳤습니다. 세 분은 학교에 얽힌 추억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학교 곳곳을 돌아보면 모두 손때 묻은 것들입니다. 학교 정자 영봉마루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학교 버스 기다릴 때 앉아서 맞아, 친구도 맞아. 만나고 비 올 때 비 또 올 때. 저거 하고 엄마들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당시 의기투합해 작은 학교 살리기에 힘을 보탰던 그들은 이제 백발의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무실에 한 줄은 중학교 선생님, 한 줄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아주 특성 경우죠. 초중학교가 아니면은 경험할 수가 없죠. 없고. 초등학교 특성이 있고요. 중등의 특성이 있는데 조금은 달라요. 조금 달라요. 학생 지도 차원이라든가 수업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데 같이 있으니까 굉장히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교직 생활을 이렇게 이제 되돌아보니까 그래도 한 40여 교직 생활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학생 지도를 했던 곳이 여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학생 수가 그때보다 더 감소했다는 게 조금 좀 그런 마음이 좀 짠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충주댐 건설로 충주, 제천, 단양 곳곳 3만 8천여 명의 인구가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총 수몰 면적의 약 50%가 제천 지역을 차지했는데요. 한수면이 수몰되면서 인구가 줄자 학교 통합이 이뤄진 겁니다. 1944년 개교한 송계국민학교, 1965년 개교한 한수중학교, 결국 인구가 줄자 1998년 통합해 한송초중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사라진다? 위협감을 많이 느꼈어요. 내가 근무한 당시에 그러면 외국이 죄인 같고 그런 것을 많이 느껴서 이거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학교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공감대가 중학교 신입생 유치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사라져가는 시골 학교에 관심을 갖고 작은 학교 살리기에 열정을 쏟았던 그때, 학생 유치에 발벗고 나서며 밤낮 없이 뛰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2008년에 제가 여기 3월에 왔을 때 한 학년에 학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개 학년으로 있고 학생 수는 12명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씩 늘다가 그다음에 정체되다가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주는 추세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지금 이명주 교장이 지역했을 때에 6학년이 한 반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그 제천에서 한 명 데려오고 서안보 초등학교에서 한 명 데려오고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들하고 그 서울 그 킨텍스 박물관 거기 가서 부스를 만들어 놓고 서울에서 21명을 상담을 했는데 그중에 한 명이 형제를 교감선생님 믿고 한송초중으로 보내겠다. 하숙비 저희들이 분담하겠다. 그래서 걔들 서울 애들을 2명을 데려와서 한 반을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저도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학생 수를 늘릴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충주 시내 모 여학교에 잘 아는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학교의 생활이라든가 경제적으로 또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이 있으면 좀 보내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아침에 등하교를 우리 교사들 참하겠다. 그래가지고 진짜 그 학교에서는 더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여학생 한 명이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래도 고등학교 진학하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대학을 가서 지금 졸업을 해서 충주 서충주의 현대 관련 그룹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규모 학교가 장차 사라질 위험성이 있다. 우리가 얼마나 좀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해보자라는 어떤 공감대 그게 형성돼 있어가지고 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보다도 또 수업을 알차게 하면서 아이들의 진로 지도 이런 것도 또 굉장히 다른 학교 못지않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역민이 함께하는 학교 운영을 목표로 다양한 체험을 통해 학교 운영 역량을 구축해 나가면서 인기도 높아졌다고 하죠. 70년대에 시작하셨고 80년대에 근무를 시작하셨잖아요. 학교 뭐 모습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때랑 칠판도 바뀌었잖아요. 많이 바뀌었죠. 칠판 분필 칠판 지금 없잖아요. 그 당시는 국민학교였죠. 일제의 한국 시민을 빌어서 국민학교로 이렇게 했다가 그 일제의 어떤 잔재다 해서 그 여러 가지 학교를 응모를 했는데 그 중에서 초등학교 이름이 제일 예쁘고 아름답다고 해서 초등이라고 이렇게 지어줍니다. 한 반에 7, 80명이 익숙했던 그때 교실을 가득 채운 학생들이 운동장의 놀이기구를 서로 차지하려 했던 모습도 있었죠. 학생은 선생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도
생활지도, 그다음에 학생 학습 이런 거에 있어서 신뢰 분위기가 아주 많이 돈독했었죠. 근데 그 신뢰라는 게 80년대, 90년대 일방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선생님 입장에서 어떤 신뢰 관계였다면 지금은 이제 학생과 선생님의 어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가지고 신뢰가 형성되는 관계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우리 공교육은 학생하고 학부모가 그래도 돈독하게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치유하고 응원해주고 그래서 제가 다 자랑할 건 못되지만 하여튼 우리 선생님들이 늘 최고다. 그리고 또 선생님들은 귀한 것이다. 학부형들이 신뢰도가 많고 또 여기는 많이 선생님들을 많이 따르고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 신뢰를 많이 하고. 작은 학교 살리기에 앞장서며 뜨거웠던 세월을 뒤로하고 추억에 잠긴 선생님. 그들은 지금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을까요? 학교가 없어지면 안 되는 이유가 역사는 문화적인 자산이 없어지는 거고 또 학교는 이 지역의 공동체의 중심이 돼 모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학교의 이런 부지나 이런 모든 것들은 자산은 지역 주민들이 다 기증해서 만드는 그런 곳이 학교예요. 학생이 한 명이 없더라도 학교를 유지해요. 나중에 또 후손들이 와서 거기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런 조금은 안목을 길게 보고 시골에 있는 학교를 무조건 학생이 없다고 해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없애버리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학교가 오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학교도 선생님도 학생도 변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지키고 학생을 사랑하는 선생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스승의 열정과 노력을 응원합니다. 추수를 마치고 휑한 들판 사이로 여름인 양 여전히 푸르른 비닐하우스 내부. 자세히 보니 뭔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요. 낯익은 듯 낯선 이 열매들, 대체 정체가 뭘까요? 이거요? 핑거라임입니다. 핑거라임은 이렇게 손가락처럼 생긴 라임이라고 해서 핑거라임이라고 합니다. 이게 호주에서 들어왔고요. 국내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라임 종류예요. 이걸 쪼개게 되면 속은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예쁘지 않나요? 품종별로 다양한 색상과 캐비어처럼 터지는 과육이 핑거라임의 매력 포인트. 요리에 산뜻한 색감과 상큼한 맛을 더하는 셰프의 킥으로도 애용되고 있고요. 톡톡 터지는 독특한 식감 덕분에 인터넷에서 유명세를 치르며 화제의 과일로 등극하기도 했죠. 올해 농사 7년차 새내기 농부 김주형 씨. 핑거라임을 만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원래 제 하우스에는 애플 수박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키우다 보니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제가 재배를 잘해서 커진 줄 알았더니 나중에는 진짜 제 머리통만한 수박이 나와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모종 사기를 당해가지고 애플 수박이 아니라 일반 수박 모종이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그때 좀 이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럼 어떤 작물을 할까 해서 인터넷을 많이 뒤졌어요. 인터넷 뒤지다 보니까 진짜 처음 보는 작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재배하는 농가 김해에 있다고 해가지고 김해에 직접 찾아가서 그 농가에서 어떻게 재배하는지 보고 이거면 괜찮겠다. 왜냐면 신맛이 나는 톡톡하는 이제 식감 자체가 특이하기 때문에 이게 젊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만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히트를 칠 수 있겠다 이 생각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운명처럼 다가와 전화위복이 되어준 핑거라임. 100평 남짓한 공간으로 시작해 지금은 총 1200평 규모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기후에서 자라는 과일을 기르는 만큼 추위 대책이 가장 중요한데요. 온도는 항상 20도 안팎으로 유지해야 하고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적절한 수분 공급 역시 필수라고 하네요. 이렇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핑거라임 재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이것, 바로 에어포트입니다. 지금 600평을 심었는데도 화분이 많이 남아서 그럼 이거를 화분에 키워보는 건 어떨까. 왜냐면 제 땅 자체가 좀 질땅이라서 얘네들은 좀 사질토를 좋아하는데 물빠짐도 안 좋으니까 그럼 화분에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화분을 알아보던 차에
이 에어포트란 걸 알게 됐어요. 저 에어포트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여기로 이제 공기가 순환이 되고 물이 너무 많으면 물 빠짐도 좋은, 뿌리가 이 밖에 공기를 접촉하게 되면 뿌리가 더 성장을 멈추고 옆에 잔뿌리만 나와서 원뿌리가 이제 섞이지 않는. 물을 좀 자주 주시는 거 외에는 특별하게 관리할 건 없으세요. 근데 이대로 키우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화분째 키우지 않고 땅에 정식할 거라면 정식할 자리에 땅을 파서, 이게 에어포트가 조립형이기 때문에 이걸 뜯어내면 다 풀려요. 그럼 이걸 들어서 그대로 땅에 묻으시면 됩니다. 이 수분 관리를 위해서 제가 밑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다 깔려 있는데 이게 크로바입니다. 수분 관리도 하면서 풀도 덜 나게 하는 효과를, 이중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익으면 쉽게 떨어지는 핑거라임. 이렇게 잘 익은 과실을 얼려두면 사시사철 그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례가 적은 작물을 기르다 보면 시행착오도 겪기 마련. 처음에는 다치는 일도 많았는데요. 그리고 진짜 가시에 많이 찔리거든요. 그럼 집에 가면 이제 와이프가 가시 박힌 걸 빼주곤 하게 되는데 1년차, 2년차에는 이제 열매도 많이 안 달려서 좀 힘들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많이 달려서 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핑거라미들 보면 자식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한 땀 한 땀 고생해서 만들어진 과일이라서 저한테 정말 의미가 깊은 과일입니다. 핑거라임 같은 경우는 레몬이나 뭐 이런 신거 종류 들어가는 음식에는 다 곁들여 들어갈 수 있고요. 느끼한 지방질이 많은 느끼한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느끼함을 잡아주면서 상큼한 맛을 입에 남게 되죠. 뭐 저희는 보통 청을 많이 담습니다. 이제 신맛이 나기 때문에 매실청처럼 저희가 이제 잘라서 담을 수가 있고, 아니면 알갱이만 발라서 청을 담아서 드시면 뭐 집에 물이라든가 뭐 에이드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핑거라임을 이제 칼집을 살짝 주면 이렇게 딱 반으로 쪼갤 수가 있는데, 그럼 잘 익은 핑거라임은 이렇게 가만히 놔둬도 안에서 알갱이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 접시에다가 돌돌돌 돌리면 이렇게 안에 있는 알갱이를 손쉽게 째낼 수가 있습니다. 과육과 설탕의 비율은 1:1. 병에 켜켜이 담아 일주일간 숙성시키면 상큼 달콤함이 톡톡 터지는 핑거라임청 완성입니다. 또 이렇게 꿀을 더해 요거트와 함께 먹어도 맛있고요. 기름진 연어에 살짝 곁들여 먹어도 느끼함을 깔끔하게 잡아주는 포인트가 되죠. 거기다 시원한 핑거라임 에이드 한잔 하면 마무리까지 완벽하네요. 말 그대로 없어서 못 팔 때도 있다는 제철 핑거라임.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 내년을 기약해야 한다죠. 주문 들어오면 바로바로 따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직 알려지지 않은 핑거라임이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안 가득 행복을 전하는 특별한 과일을 찾고 있다면 상큼함이 팡팡 터지는 핑거라임으로 일상의 비타민C 꽉 충전하세요. 평창군 오대산 자락, 새롭게 문을 연 국립조선왕조실록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그토록 그리던 반가운 얼굴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110년 만에 제자리를 찾아온 우리의 소중하고 귀한 자료, 바로 조선왕조실록과 의궤가요, 이곳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국립조선왕조실록 박물관이 새롭게 개관을 했는데요. 이 귀한 자료를 강원도에서 만날 수 있다니 여러분 너무 기쁘지 않으신가요?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조선왕조 500년 역사를 담은 조선왕조실록과 의궤가 기나긴 타향살이를 끝내고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110년 기나긴 기다림 끝에 우리의 귀한 문화유산이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 조선왕조실록과 의궤의 귀한 길을 만나봅니다. 옛 천년의 기운을 물씬 느낄 수 있는 오대산 자락.
이곳엔 아름다운 전나무 숲 풍경뿐 아니라 귀중한 역사적 가치를 알 수 있는 흔적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보관하던 조선 후기 5대 사고 중 하나인 오대산 사고가 위치해 있기 때문인데요. 왕실의 행사와 나라의 대소사가 얽힌 유구한 역사가 인적 드문 깊은 산속으로 흩어진 이후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반출돼 갖은 고초를 겪는 등 길고 험난한 여정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죠. 그런데 바로 얼마 전 자리를 떠났던 실록과 의궤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국립조선왕조실록 박물관이 새롭게 문을 연 건데요. 110년 동안 타양살이의 서름을 딛고 오대산 사고본 원본이 고향인 평창 오대산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박물관은 오대산 사고본 실록 원본뿐 아니라 관련 유물 1200여 점이 따로 전시될 계획인데요. 중종실록의 앞페이지에는 장서인이 2개가 찍혀 있습니다. 아래 있는 장서인이 동경제국대학 도서인이고요. 위에 있는 장서인이 경성제국대학 도서장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대산 사고본이 동경제국대학으로 반출되었다가 1932년에 경성제국대학으로 다시 돌아온 도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간의 과정을 좀 알 수 있는 표시인 그렇죠. 거네요. 네.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떠돌던 여정 끝에 옛 고향인 오대산으로 돌아오면서 비로소 그 험난한 여정에 마침표를 찍게 된 거죠. 조선왕조실록은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된 문화유산으로 보다 자세하고 특별한 기록들이 담겨 있는데요. 오대산 사고본과 의궤는 태조부터 철종까지 조선의 500년 역사가 기록된 우리 문화유산으로 실록은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기록 역사서, 의궤는 왕들의 행사나 나라의 대소사까지 그림으로 기록해 놓은 자료죠. 지금 다른 지역의 사고에서도 네. 이렇게 교정본을 같이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오대산 사고본만의 특징입니다. 다른 사고에는 모두 그 교정세 이후에 정본이 봉안이 되었고 오대산 사고에만 교정세본이 봉안이 되어서 조선왕조실록은 방대한 양도 양이지만 그 가치를 인정받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특히 오대산 사고본은 붉은색 교정이 남아있는 현존하는 유일한 교정세본 실록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상세하고 포괄적인 역사 기록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죠. 조선왕조실록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기록할 수 있는 권한이 사관한테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이 사초라고 하는 그 실록의 기초가 되는 사관이 기록하는 기록물들을 왕이 절대 열람할 수 없도록 했고, 반면 조선시대 왕실의 모든 기록이 담겨있는 의궤는 실록과 달리 임금이 볼 수 있는 기록물이었는데요. 궁궐의 건축 과정, 연회 등 모든 것을 세세하게 기록한 의궤를 통해 조선이 기록문화의 나라라는 자긍심을 심어주기도 한 자료죠. 상설 전시에 이처럼 많은 수의 실록과 의궤가 전시되는 것은 드문 일인데요. 그간 쉽게 관람하기 어려웠지만 이제 일반 시민들도 언제든 세계기록 유산을 강원도 평창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조선왕조실록과 의궤가 진짜 귀한 자료잖아요. 그걸 강원도 평창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일인 것 같아요.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이렇게 많은 수량을 기획 전시가 아니라 상설 전시로 언제든지 원본을 볼 수 있는 곳은 사실 이곳이 유일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곳이 원래 오대산 사고본 실록과 의궤가 있었다는 그곳이라는 점도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자랑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강원도의 자랑이자 우리나라의 기록문화유산의 정수인 실록과 의궤를 만나본 뒤 이를 기념하는 자리로 향했는데요. 도민 모두의 염원이 닿아 실록과 의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기쁜 날. 110년 만의 귀향길은 성대한 이혼 행렬로 시작됐습니다. 이 기쁜 날을 맞아 실록과 의궤를 싣고 오대산으로 향하는 발자취가 재현됐습니다. 긴 행렬이 이어지고 110년 만의 귀향을 만천하에 알리는 시간. 본래 오대산 사고의 수호 임무를 맡았던 천년고찰 월정사가 다시금 실록과 의궤가 자리한 땅을 지킵니다.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을 때 그 의미와 가치가 빛난다는 유네스코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국립박물관으로 이렇게 위상을 설정을 해서 의궤 실록이 돌아오게 되고 개관을 하는 이런 영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10년 만의 기향입니다. 이제 저희 오대산으로서는 더없이 온 대중과 더불어서 우리 지역민, 또 우리 도민, 또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들도 아마 함께 기뻐해야 될 일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단한 타향살이 끝에 돌아온 국보를 맞이한 주민들도 감격스러운데요. 이제 나이가 70이 넘어서 진짜 이렇게 의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 선조들의 문화유산 마음 새기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산세가 좋고 또 유명하잖아요. 그 고향으로 온 거에 저희들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죠.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난다고 하죠. 110년 만에 비로소 자신의 자리를 찾은 우리 문화재가 앞으로 더 아름답게 빛을 발하길 바랍니다.